자, 최근 들어서 뭐 시장이 또다시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도 그럴 것이 시장 지수가 2600포인트 내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어제 그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뭐 신랄하게 비판하는 쪽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부양책을 쓰겠다라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내 증시가 횡보 고점을 세게 못 뚫는 흐름, 뭐 2월달에 찔끔 올라왔다,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요 흐름 뭐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캔들은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검은 색깔, 빨간 색깔이 이제 그 다우지수, 검은 색깔이 일본 니케이, 프랑스가 초록색입니다. 유럽 증시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기고 지금 한 3,700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한 3,400, 3,500 정도. 일본 니케이 지수는 4,000포인트가 넘어요. 우리나라 증시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2,600이니까 이 부분에 디커플링을 해소하자. 근데 정부가 나서서 사실 지금 시장이 횡보인 거지 시장이 폭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처럼 이런 폭락이 나오면 부양책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기준에서 사실상 뭐 횡보 그리고 저점 대비의 상승입니다. 근데 저것에 대한 증시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 뭐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 이제 설정해서 잘 놓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교육해드릴 때 오늘 이제 방송 원고에는 그것도 집어넣을 텐데, 유보금에 대한 내용 2015년도에 그러한 기준점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제가 2015년도 MTN 방송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의 2기 내각 들어오면서 이제 최경환 전 재정부 장관께서 국책 기관에 이제 연구소에 의뢰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세수 확대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수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 정책 기관에서 이제 그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책 한 권 분량을 발표를 해주는데, 결론은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VIP방, VVIP방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내용 차분하게 보세요. 저 내용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 대만까지도 이제 유보금에 대해서 일정 유보금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나라도 15%를 세금을 부과를 했어요. 유보금에 대해서 기업들에. 근데 그게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돼서 2001년도 이후에 이제 폐지가 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일단은 기업들에게도 명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보금을 내 마음대로 막 써. 내가 대주주야. 야, 나 배당 좀 많이 해줘. 내가 대주주니까 나도 받고 뭐 소액주주들도 받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대주주가 더 많이 받는 거지. 규모의 면에서는. 그리고 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다? 대주주 지분율 높아지지, 소각하면 또. 그러니까 실질 그 흐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또 일반적인 시민단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야, 너 이거 R&D 비용으로 써야 되고 회사 개발하는 데 써야지. 야, 이거 돈 있다고 무슨 뭐 배당해버리고 지들 막 그 배당 다 받아가 버리고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을 2015년도, 2014년 여름이죠, 사실상은. 2014년 여름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유보금이 회사마다 많이 이제 쌓여 있으니 그것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어? 지금 우리 그 표 작업하고 있나요?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그 자료를 갖고 나갈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삼성전자, HBM 관련한, 그 다음에 고대역폭 그 메모리 반도체 시설 투자 시 최대 뭐 25% 투자세액 공제 뭐 이런 내용들도 주성엔지니어링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내용 기준에 이러한 흐름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기준을 잡다 보니까 어떤 거요? 그냥
아니 저 정책을 누가 펼치셨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뭐 누군가 담당이 있으시겠죠. 지금 현재 이제 정부의 담당자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시장의 볼멘 소리는 자발적인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다 이거야. 아니 강제성이 없으면 누가 하나? 강제성을 일부러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안 하면 그러면 유보금의 세금백인데 그러니까 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세금을 내느니 주주 환원 정책하는 게 낫지.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냐 이거야. 어? 자 저기 좀 물 한 통만 주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명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아니, 결론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의 설정 범위를 다 가져가서의 흐름이 돼야 되거든. 응? 그래서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강제성도 없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저PBR 종목 글로벌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고 MS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고 빅테크 넘버 6까지 MS,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구글, 메타 플랫폼까지 전부 시가총액 1위부터 6위까지 형성하고 있는데 무슨 개뿔이나 저 PBR주를 얘기하고 앉아 있으니 시장은 누가 들어올리나 그러면? 시장은 누가 들어올려? 한국전력은 이제 우리가 이쁘게 보는 거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뭐라 했잖아요. 전기요금 인상하는 것도 솔직히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있었고 혼나야 돼 윤정도도. 지금 한미반도체 매수 전략 10만 주 쌓아놨어요. 오버나이트 한다고 그랬잖아. 참. 눈에 뻔히 보일 때는 할 수도 있는 거야. 어찌됐든 결론은 이 엔비디아발의 흐름의 기준에서처럼 엔비디아의 PBR, PER은 미국의 기업이다 보니 저렇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미국의 그 기업들에 대한 내용,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 PBR, 저 PER이 형성되는 거예요. PBR만 저평가가 아니라 PR의 기준에서도. 그리고 금리가 지금 최고점이죠. 근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아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낮추지. 경기가 좋아서 소매 판매가 이번에 잠시 위축됐지만 소매 판매가 좋단 말이지 지금. 그 소매 판매가 좋아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한다? 뭔 소리 하고 있어. 8%대 10% 수준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연준 목표치 3%라고 하지만 지금 4% 움직여요. 4%. 돈을 그렇게 많이 뿌려놨는데 금리를 지금 5.5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어. 자금 조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 야 그래서 경기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서 자금 조달을 못해서 힘겨워지고 이자 감당 못하고 그래서 벅차고 그렇게 기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기준이 형성이 잡힌다면은 그럼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서 자금 조달하는 비용을 줄여주고 그게 바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점에서 정신 나간 사람들 소수 의견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나와가지고 무슨 뭐 금리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못 가고 정신 나간 것들이지. 미국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지금 금리에, 지금 CPI에, 지금 PPI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무슨 금리를 안 내려서 시장이 어렵다는 헛소리를 해요. 그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시장이 안 좋구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소형 잡줘야지 이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빅테크가 저렇게 폭등이 나오고 난리가 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는 날까지도 예측 범위가 나와요. 증권사 보고서가. 그 평균치를 다 잡아내서의 기준의 설정 범위인데 그 평균을 다 잡아내서의 설정 범위의 기준의 결론은
전망치 대비 10% 이상의 실적이 나와줬어요. 주당 순이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주당 순이익이 저렇게 크게 나온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일반적으로 20%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닝 서프라이즈 20%는 소형주. 보고서가 거의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전 보고서야. 그러니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예전 보고서 평균치 대비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변동 범위를 뭐 크게 상해 하회 했을 때 기준인데 이런 극대형주는 당일치도 나와. 하이닉스 전망치 언제?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거까지 나와요. 올해, 내년, 26년도까지도 나와.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실적 발표 즈음까지 또 실적 발표 나고 나서 또. 그래서 그 부분의 전망치 부분을 상향했는데 그거를 또 넘긴 게 10%야. 그러니까 대형주, 극대형주의 경우는 5% 이상만 넘겨도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표현을 해요. 사실은 10% 아우 어닝 서프라이즈. 농담이 아니라. 응? 그런 설정 범위의 기준을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런 설정 범위의 기준.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흐름도 어제도 뭐 올라가다가 꼬리를 일부 달았다. 그거 아무런 그 걱정이 없는 내용이야. 엔비디아 월봉 같은 경우에 보여드렸지만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엔비디아의 월봉이. 어제 주봉의 상승률 작년 1월 대비해서 상승률을 잘못 갖고 나갔는데 400%대일 거예요. 그 지금 뭐 생각난 김에 엔비디아 일봉 74% 최고 고점까지 기준을 잡으면 그리고 주봉의 기준이 조금 계산하기 쉽죠. 어제 새벽에도 계산해 드렸는데 최고점 얼마? 823.94 그러니까 823달러 94센트. 작년 1월 저점이요. 놀라지 마세요. 작년 1월 저점이 140불 34센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은 140불 34센트로 나눠주면은 487.10% 어마어마하죠. 487.10%의 폭등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작년 대비. 하이닉스는요 기껏 해봐야 100%. 그리고 또 눌렸어. 왜 눌렸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5세대 HBM3E 출시 소식 그것 때문에 주가 폭등이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D램 업체잖아요. 대표적인. 하이닉스랑 똑같이 움직였어요. 사실은 똑같이 움직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이제 하이닉스가 특화된 부분의 흐름을 연출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일단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잠시만요. 지금 방송을 두 군데 하다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그래서 전일 기준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이 뭐 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7%대까지 초강세의 흐름을 줬어요. 저 갭을 메꿀까라는 흐름에 저는 일주봉의 갭을 메꾸지 않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D램 쪽이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의 수혜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죠. AI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는 사상 최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하고 비슷한. 이제 HBM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저 추이 추세 강화 부분이 형성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 요 이제 차트 다 올려드리면 이제 PPT에 작업해 주시겠지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들이 여러분들도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일주 월봉을 잘라서 드리면 항상 공부하세요.
그 공부가 어려우시면 어차피 이것도 노출되는 방송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노출을 해드리다 보니까 뭐 유료 가입을 안 하시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다 노출해드리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만 좋은 거 뻔히 아는데도 이 좋은 흐름에서 하이닉스를 못 잡아내시잖아요. 예? 그냥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또 거기서 손실이 나서 이동도 못 하시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럼 안 돼. 싹 다 정리해서 주력주의 기준에 설정 편입 범위를 가져가셔야 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제 막 양산을 했다 할지라도, HBM을 또 5세대를 양산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뭐가 어떻게 되겠어? 삼성전자도 박살났어야지. 왜? 지금 사실은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분석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오픈을 안 해요.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 전체 시장 점유율은 얼마인지 그 오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그 지금 시장에서는 뭐 참 하이닉스가 70% 이상 장악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5대 4대 1 이렇게 이제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은 어찌 됐든 삼성전자의 비중도 최소 30에서 40%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HBM 5세대를 출시를 했다. 그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늘 5%를 빠졌다? 4.9%? 아니 그럼 삼성전자 박살나야지 왜? 예? 농담이 아니라 이게 웃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요. 진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때문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뭐 낮아진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뭐 찍어내도 모자를 파네. 뭔 점유율이 낮아져 개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대로 지금 주봉 기준에서도 갭 상승이 나와준 거고 잘 나와준 거고 그 주봉의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 당연히 추세 강화로 당연히 연동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주봉 기준에서 1차적인 목표 주가가 95달러 최소 범위의 1차 범위 그럼 뭐 92달러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범위까지의 기준점으로 설정을 했을 때 그 설정 범위의 기준은 갭에 대한 부분과 그 밑에 의미 있는 하단 부분의 설정 범위까지 전체적으로 놓고 잡는다. 뭐 의미 있는 하단 부분을 64달러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64달러를 잡아도.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중간 단계를 배제하고, 그 중간 단계를 배제하고 아예 60달러까지 잡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얼마가 돼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60달러까지 잡으면 25달러니까 110달러. 110달러 이상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단순 논리의 좁은 공간에서도 110달러의 기준.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봉 단위에서의 목표 주가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하고 미국 주식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 시간의 거래가 7만 동시효과 7만 4천 조 체결이 됐고 허매수 뭐 마감 잔량에 들어왔다가 지금 빠지고 이제 뭐 매도 잔량 16,000주 쌓여져 있는데 제가 볼 땐 저 물량 소진시키고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시간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 눌려도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재차 다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당연히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전략을 또 설정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올해 들어서의 변동, 올해 들어서의 변동, 2월 달까지 주구장창 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이런 쪽하고는 달라요. HBM의 기준이 아니라 얘는 그냥 말 그대로의 그냥 반도체, 그것도 D램.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을 이제 막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이제 막. 그러니까 월봉으로 따지면 거의 뭐 삼성전자 수준에서 HBM 그 하나만 가지고도 변동률이 크게 확장이 됐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HBM의 역할론이 얼마나 큰지 하이닉스로 따지면 매출의 30% 그리고 매출의 30% 그리고 영업이익의 40%가 HBM에서 지금 형성이 된다. 근데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치가 어때요? 상상을 초월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그냥 뭐 전소고용 하나 떠 있고 추이 추세 그대로의 기준이야. 오늘은 엔비디아는 안 갖고 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만 갖고 와. 기존에 이제 뭐 엔비디아 올려드렸고 신고가 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 어제 거까지의 방송 원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가서 1대1이 합니다. 1대1이 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아까 올려드렸잖아요. 폭발적인 시세 기준에 870불? 아니야. 870불 아니에요. 목표 주가가. 이거 870불 다 올라왔는데 뭐 그게 목표야. 더 위로 잡는 거죠.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로 잡아요? 주봉의 기준에 930불을 잡습니다. 주봉의 기준에 930불이 나와 있잖아. 나와 있는데 무슨 뭐 엔비디아를 870불 창피하게 옛날 목표 주가 필요 없어. 월봉 기준에 870불 필요 없어. 주봉으로 보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를 놓고 볼 건데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때문에 문제라면은 아니 하이닉스가 박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진짜 초점 박살나야죠. 같이 동반적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야 그게 또 같은 미국이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물량만 다 갖다 쓰면 어떻게 하지? 그 정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엔비디아의 GPU 가격이 그렇게 올릴 일도 없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폭등이 나올 이유도 없어요. 그 정도 뭐 선택해서 뭐 쓰고 할 정도면 물량이 없다니까. HBM은 뭐 물량 있어요? HBM도 물량이 없다니까. 물량이 없는데 무슨 개뿔이나 뭐 누굴 가리기는 있는 거 빨리빨리 야 너도 줘. 너도 줘. 야 다 줘. 있는 거 다 줘. 야 다 달라고 내가 다 쓸 테니까 다 줘 다. 오죽하면은 AMD하고 인텔 쪽이 GPU 사업에 뛰어들고 알파벳이 AMD랑 같이 야 엔비디아 거 어쩔 수 없이 호환성 때문에 그냥 일단은 쓰긴 하는데 AMD 개발하자. 순수하게 개발하자. 가지고 가자. 응? 결론적으로 수급의 변화가 뭐 크게 있나요? 74만 주 0.1%? 7억 2,800만 주짜리에 0.1% 물량 던졌는데 8,000원이 빠져? 160만 주 뺏어갈 때도 뭐 7,500원 올렸는데 8,000원이 빠져.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하다의 기준 해석하시면 돼요. 야 이거 엄청난 기회구나. 최고점 대비 사상 최대 최고점 대비 7.85? 얘는 쉬어도 못 가나? 쉬어간다 보시면 되죠. 쉬어간다. 뭐 편안하게 쉬어간다. 어제까지의 그냥 차트 하이닉스도 아우 귀찮아. 어제까지의 차트 그대로 갖고 옵니다. 방송 원고에서 이제 잘라야 되는 거 우왕좌왕 할 필요 없이 원고 작업팀 말고 다른 쪽에서 잘라야 될 거 원고 최대한 일찍 주세요. 나도 좀 쉬게. 원고 최대한 일찍. 그렇게 해서 잘라야 되는 게 뭐예요? 수급이지. 수급. 이 계좌 수익률 부분하고 수급. 어제 거 방송 화면도 이거 좀 잘라주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2월 말 방송하면 2월 종가 수급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매집에 대한 부분 하이닉스 오늘 개인에게 72만 주 뭐 70 얼마 74만 75만 4천 주 그럼 결론은 0.1% 파는 건데 하이닉스 0.1% 파는 거 가지고 누적 수급 3,671만 5천 주 70만 주 빼면 3,600만 주 수준 3,600만 주 수준 매집이 돼 있는데 그게 뭐 휘청하나요 한반에? 그렇지 않죠. 한미반도체는요. 오늘도 한미반도체는 매수가 들어왔어. 그럼 한미반도체로 넘어가서 놓고 보면은 지금 어제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의 기준인데 오늘 거는 이제 오늘 또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지금 VVIP 방하고 이제 VIP 방에 이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어제까지의 누적 순매수 23년도 1월 2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누적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1위가 하이닉스. 오늘 기준도 하이닉스지. 그러니까 2014년 기준에서 이제 한미반도체 15위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15위. 한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잖아요. 예?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기준에 15위. 우선주 삼성전자 빼고 나면은 14위. 또 올해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퍼센테이지로는 가장 높은 15위 수준인데 퍼센테이지로 가장 높은. 거기에 대주주가요. 대주주가 장내 매수를 통해서 금요일 날 장내 매수를 통해서 73,600원? 73,600원 수준에 28,000주를 샀어요. 돈은 맨날 어디서 나니? 맨날 사. 자주 사요. 돈은 맨날 어디서 나니? HBSP 투자한 투자 금액 회수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의 목표주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했던 부분들, 꼬리 저어 달려있던 부분들 77,700원 종가에서 싹 되돌려 놓죠. 응? 되돌려 놓잖아. 얼마나 멋져. 응? 월봉 기준에서의 기준 잘라볼까요? 그리고 주봉, 일봉 보시면 캔들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까짓 거 캔들, 그까짓 거 캔들이 아니라 그 엄청난 캔들을 왜 무시하시냐고. 너무 멀리 볼 필요도 없이 22년도 10월 기준에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셔도 돼. 2022년도 4분기 월봉의 기준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악형이에요. 장악형이고, 저 이제 그 일반 차트, 조금 이따 로그 차트도 하나 더 잘라 드릴 건데, 어마어마하죠, 사실. 어마어마해. 조금 전에 차트 올려드렸잖아요. 저 기준에 지금 고점 라인 부분에 68,000원 수준의 요 고점, 꼬리까지의 고점을 어떻게 했어요?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올린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거래를 터트리고인데, 그냥 터트리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뭐 지금 그냥 볼까? 지금 이틀 남았죠? 거래대금 충분히 실려있는 흐름이죠. 이건 로그 차트하고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수급범위는요, 오늘도 또 쌍끌이야.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여지는 거 이외에도 오늘은 이제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들이 일부 매도가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외국인으로 추정이 돼요. 프로그램 매도 91만 5천주, 외국인 매도 94만 5천주.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101만 2천주, 외국인 매수 99만 3천주. 거기에 이제 조금 차이 있는 부분은 아마도 기간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일부. 그러니까 손바뀜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들어올렸지. 지금 그럼 종가를 누가 관리한 거예요? 메이저가 관리했지. 개인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개인들이 막 관리하나? 그러지 않죠. 16,000주 잔량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에서 만약에 지금 59보니까 눌린다? 돌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슈 범위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구심이 있는 쪽이 있을 수 있지. 야, 지금 이거 단기과열 지정 들어가는 거 아니야? 단기과열 지정 돼도 상관없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0 거래일 동안의 평균치. 우리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돼 있고 단일가 매매,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단일가 매매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40거래일 종가 평균에 130% 이상 올라와야 된다. 근데 40거래일의 종가 기준이 아까 이제 그 32,900원 기준 잡았을 때 평균 가격이 130%가 32,970원이야. 그러니까 33,000원까지 올라오지 않으면은 뭐 단기과열 지정이 안 된다로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5시 넘어서 이제 단기과열 지정된다 이런 공시만 나오지 않으면 지정되지 않은 거라고 해석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저 기준이고, 어제 기준도 프로그램이 25만 주, 26만 주 매도였는데 결국은 매수로 전환되고 끝났어요. 그 증권사가 아니라 그 외국인 기관 수급 확인해 보시면 그게 홍콩 상하이 증권 쪽에서 매수한 건데, 글쎄요, 뭐 오늘도 이들이 지금 5위, 창고 5위 안에는 없는데 이들이 뭐 일부 매수를 한 건지, 내일 홍콩에서 IR이 있어요. 뭐 대규모도 아니에요. 남의 IR에 이제 전체적으로 증권사가 설정해 놓은 전체 IR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IR인데, 외국계 증권사가 JP모건인가요? 메릴린치인가요? 하여간에
그 IR 기준에서 너무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홍콩 상하이 증권이 대략 한 3.5% 자금 집행을 한 거거든요. 0.35% 정도. 난 1% 채울 거야. 그렇게 해서 60만 주 더 들어오면은 얘 성격은 어제 보니까 위로 그냥 막 쏴서 사더라고요. 야, 어차피 살 거야. 우리는 포트비 좀 채울 거야. 야, 우리 뭐 단타하는 게 아니야. 얼마에 사도 상관없어. 야, 물량 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밑에다가 맞추고 사. 야, 위에 10만 주 깔려 있네. 오케이, 10만 주 내가 걷어갈게. 농담이 아니라 그런 수급들이 예? 메이저의 수급 범위들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주가 조작도 아니고 인위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 밑에 아무리 내려놔 봐야 물량을 안 주니까 쌓여 있는 물량에 체결시키겠다. 이런 강도의 기준도. 그래서 지금 오늘 0.2% 이상 물량을 뺏어간 거잖아요. 어제까지 기준에 12.19였는데 그러면은 12.4% 12.4% 언제? 23년 이후에 한미 반도체 수급이 12.3%. 대단하죠? 아니 대단하잖아. 안 대단해? 난 대단한데. 6만 8천 원도 넘겨. 몸통의 기준에 고점 6만 3천 원대 저 라인도 다 넘겨. 6만 3,700원. 6만 3,600원. 거래 대금 터져 있어. 거래량으로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 대금 터져 있어. 23년 5월 이후에 336%. 내일은 그 고점이 또 넘겨지리라 봅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왜 목표 주가를 못 높여요? 10만 원? 2월 8일 날 상한가 간 종목이고 어제 15% 오른 종목이에요. 지금 가격에 15% 올라오면 얼마예요? 12,000원, 9만 5천 원이네. 그러면 9만 5천. 15%만 움직여도 20% 움직이면 상한가 가면 오늘 가격에 상한가 가면 무슨 맛 나오죠? 10만 5천 원이에요. 최소 상한가 가면 10만 5천 원. 야, 10만 6천 원인가? 행복하셔야 돼. 행복하셔야 돼. 눈에 보여지는 때 기준은.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때려 사느냐? 뭐 단기과열 지정 예고 풀릴 때가 됐고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진입되면서 10거래일 오늘까지 10거래일 동안에 못 움직였잖아요. 중간에 뭐 변동률이 한번 있었어도.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모멘텀의 기준은 뭐가 있어요? 모멘텀의 기준은 현재 기준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HBM 출시, 출하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한미반도체 TC본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미반도체는 이게 D램을 HBM 별거 없어요. D램 12장 쌓아 올린 거예요. 12장을 쌓아 올리는데 한꺼번에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하이닉스는 이제 4장씩 3칸, 3단을 쌓아 올린 거예요. 4장씩 3단. 그리고 하이닉스는 6장씩 2단 뭐 이런 식으로. 그 적층을 하는 기술이 TC본더라는 거예요. TCB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TC본더. 그걸 한미 반도체가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처 다변화만 되면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쪽인 거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 기준에서도 지금 보시면 완벽하죠. 거기에 로그 차트. 지금 일반 차트 보시면 부담스럽다. 로그 차트 보세요. 얼마나 못 들어져. 캔들 크기가 커? 안 커. 뭐가 부담이 돼. 이렇게 행복한데. 그래서 한미반도체 월봉의 기준. 박순혁 같은 거 정신 나간 애들 기억도 하지 마시고. 한미반도체 거품이라고 다 팔아서 2차 전지 몰빵. 걔는 기술적 분석에 기자도 못하는 애고. 기술적으로 팔자리가 아니잖아요. 매집이 들어와 있는데 매집이. 우리도 HBL도 매매를 하고 셀트리온도 매매하고 다 하잖아. 다면 결론은요. 기술적으로 정점이면 빠져나와야지. 주봉의 기준에서 한번 놓고 봐보세요. 주봉 로고 차트 빼고 실질 차트로 그냥. 주봉의 기준에서 보시면 어제 한미반도체 주봉의 샛별형을 그려드리면서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죠. 제가 지금 방송 중입니다.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마감 방송 회원분들 마감 방송.
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죠. 장 좋으니까. 예? 한 5시쯤 끝나는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방송국입니다. 방송국. 박성계 TV에서 또 어떤 내용이실지 뭐 이런저런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전화를 주시더라고. 근데 이제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어제자의 주봉을 보시면요. 상승잉태 확인형이 샛별형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저것이 채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채워진다라고 한다면 매우 땡큐하다. 어? 그걸 올려드렸잖아요. 결론은 이 흐름에서 추이 추세 매매 메타방의 경우는 현금화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는 거고, 그리고 이제 VIP, VVIP 방은 추이 추세 매매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5% 비중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간단 말이지. 저거 뚫습니다. 8만 원 뚫는다 봅니다. 저평가 아닙니다. 저평가 아닌데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요? 지금 뭐 누적 수급 13.4%까지 어제 기준으로 14.2%까지 들어와 있다는 거, 12.2%인가 들어와 있다는 거 다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 업황이 지금 상상을 초월한 상태다. HBM, AI 관련된 GPU, HBM 뭐 이런 내용들. 한 방에 지금 이제 뚫었어. 그럼 샛별형 완성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 아, 뭐가 끝나? 여기서 계속 가야죠. 거기다가 여기서 만약에 주춤거린다, 한 템포 쉰다, 그럼 메타방 아쉽지만 이제 뭐 내일 정리를 하는 거고. 우리의 기대 요인만큼 단기과일 지정 예고 풀렸으니 내일 갭상승에 슈팅을 한번 날려주면 땡큐한 거고. 그러면 주봉상에 캔들이 덮어지는 거고, 만약에 쉬어간다? 그럼 다음 주 바로 다음 주에 갭상승만 나오면 목표 주가 또 상향해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샛별형의 기준 아닙니까? 거래는요 5MA, 20MA 넘겼으니까 거래는 터진 거야 안 터진 거야? 터졌지, 미친 듯이. 목표 주가는요 갭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아주 못 떨어지게 목표 주가 설정하자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는 아주 못 떨어지게 지금 10만 원 선을 매집 평단 대비해서의 흐름으로 목표 주가로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지금 원고 그 장 끝나고 표작업 해주시는 쪽, 그쪽의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 매매 평균 단가까지 다 잘라주세요. 그거 모르겠으면 이제 한번 물어보시고 그 자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제까지는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 그 틀까지 다 안에까지 잘라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저도 편하게 한번 올려놔 볼게요. 올려놔 볼 테니까 잘라주시고. 주봉은 이게 주봉인데 아까 저건 로그 차트고 어찌됐든 지금 샛별형의 기준, 그 다음에 일본 기준에서 또 소름 돋는 거, 어제 기준에 일본에서 뭐 그려드렸어요? 잉태형의 기준, 상승 잉태형. 그럼 별이 2개죠. 잉태 확인형은 별이 3개야. 그리고 마케팅 글 쓰시는 분도 마찬가지야. 한미반도체야. 아니 지금 죽어라고 이거 녹화 뜨는 거 듣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럼 죽어라고 녹화 뜨는 거에 대해서 차트 다 잘라서 올려드리고 있죠. 그럼 그거 활용하면 돼. 장중 거나 어제 거까지가 아니라 새로 나왔잖아. 새로 나왔으면은 그거 활용하면 되지. 오늘 거 있는데 왜 옛날 거를 써? 일본 기준에 그래서 다시금 설정 잡아서 보여드리면 뭐 떨어지지.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형. 어제가 잉태형이었고 지금 기준의 잉태 확인형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짠 잉태형인데 상승 잉태 확인형 별 3개짜리가 될 겁니다. 결론은요 2월 이후의 그 흐름으로 설정을 잡아서 당겨서 놓고 볼 때 영선 위에서 크로스까지는 없었죠. 지금 크로스가 딱 발생되어 있는 위치. 아주 뭐 못 들어져. 내일 뭐 기대하는 것처럼 갭상승의 탄력이 나온다?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거래량 부분 최소 700만 주에서 1000만 주라 그랬죠? 저거 다 터지는 거래량이 돼요. 저거 다 터지는. 일본 기준에서 어제 700만 주, 오늘은 모자르잖아. 상관없어요. 내일 갭상승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잡아줘라.
5MA, 20MA 충분히 넘겼고 아까 보신 주봉의 흐름처럼 월등하고 영선 위에서 꺾임 뿐만 아니라 이제 크로스까지 발생돼 있고 거래만 내일 수반되고 프로램 쪽 그리고 자체적인 수급 이틀 연속 지금 프로램 자체 수급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내일 쌍끌이까지. 아이 막말로 뭐 상한가 못 가겠어. 내일 만약이라도 그런 일은 이제 제한적인데 만약이라도 이제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쪽에 T10 언더 납품했다. 납품 수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뭐 장 끝나고든 내일이든 나오게 되면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뭐 한경이든 좀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얘 그거 뭐 계약한대 뭐 이런 내용만 나와도 아이고 뭐 그냥 슝슝슝이지. 근데 그게 개인들이 흥분해서의 그름이 아니라 뭐 결론적으로 메이저들이 일단은 어쨌든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냐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서 꺾이면은 뭐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을 하면 되는 거고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했다가도 무너져 내리면 한 발짝 후퇴하는 거고 그 다음 개별된 목표주가 설정이 잡히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원고 그 차트 제가 이렇게 잘라드리면 PPT에 넣어주시는 분들 현재가 밑으로 자르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 물어보지 마시고 어제 원고 보시면 알겠지. 좀 능동적으로 묻기 전에 내가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면 확인해 보시고 또 질문 주시면 돼요. 그래도 모르면 당연히 뭐 질문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렸고 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사상 최대치가 44조 4천억이에요. 지금 뭐 사실 4분의 1 토막 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뭐 좋은 기준이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렇다고 부정적이냐? 왜 부정적이야? 시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지금 37만 8천조 프로그램 매수인데 한미반도체에 집중하자 해서 메타방은 그냥 진입할까 하다가 진입을 안 했어요. 한미반도체 차익 실현 재편이 뭐 이런 과정 속에서의 진입 설정 범위를 안 했는데 일단은 내일 또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지금 뭐 슈팅이 크지 않나요? 아니 누구나 하루에 상한가가 누가 비슷한 시가총액에서 한미반도체 상한가가 누가 얘가 뭐 무슨 뭐 얼마나 움직였다고 얘한테 뭐 그냥 화끄장 막그냥 결론은 장중에 이런 걸 이제 좀 잘라드리려다가 못 잘라드렸는데 2020년 이후에 이제 그 흐름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장중에 이제 교육해드렸죠. 그 2021년 대선 시즌의 기준에서 서로가 그때 당시 대선 후보들 분들께서 서로가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이렇게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분야가 아니라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이에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결론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요 차트 제가 자릅니다.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체크 안 해놨죠. 혹시 자르셨으면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응? 아무도 체크 안 했지. 이거 뭐 하려는지도 체크 안 해놨지. 몰랐지. 안 되는데 그러면. 21년도 12월 6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까 보니까 그죠? 12월 6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 것도 한번 자르자 그랬고. 그렇게 해서 누적 수급을 잠깐 나고 좀 잘라주십시오 했는데 누구 하나 뭐 대답도 아까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하여간에 뭐 제가 지금 그 교육을 하니까 잘라드리면 개인들이 900만 주를 뺏겼어요. 외국인들이 950만 주를 샀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준에서 오늘도 샀는데 결론은 5,060만 주짜리 대략 뭐 5천만 주, 5,100만 주, 뭐 5천만 주라고 잡고 5천만 주짜리에 947만 주면 거의 뭐 20% 가까이 19%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19% 들어온 거예요. 19%를 들어왔다?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온 거예요. 예? 다만 기간이 너무 길죠. 너무 긴 기간이야. 그래서 이거 아까 뭐 26일 것까지 아마 잘라드렸었나? 캡처 기능이 좀 애매모호해서 좀
지웠었나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잘라놨었네 아까. 잘라놓고 그거 올려놨고 오늘 날짜로 좀 수정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혹시 자르거나 기억나신 분들 있어? 물 마시고 오셔서 못 들었고 그럼 나머지 분들은 대답도 없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나는 누구랑 얘기하니 장중내내 아유 진짜 죽겠다. 응? 장중내내 누구랑 얘기해. 자 일단은 그래서 평균 단가하고 화면 보세요. 화면 번호 1352번 화면에서 기간 지정해서 나머지 거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저 명확하게 해서 23년 12월 6일 화면 좀 보시고 배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자를 테니까 그 다음 범위가 이제 10월이었나요? 10월 10월 기준 올해 언제였어? 23년도 11월 1일 23년 11월 1일부터도 잘라 주셔야 됩니다. 화면 번호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352번 54번인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모르시겠으면 저기 원고 작업하신 분한테 물어보면 아마 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요 내용을 다 잘라 주셔야 돼. 제가 어떤 종목 어느 위치에서부터 잘라 주세요 하면은 그리고 장중에 자른 거하고 오늘 또 종가하고 또 틀려지죠. 다 종가 기준으로. 어차피 방송 원고 다 올려드리잖아. 방송 원고 다 올려드리니까 올려드리는 방송 원고 종목 기준으로. 만약에 삼성전기야. 근데 오늘 원고에 없어. 그러면 안 해도 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중 내내 누구랑 얘기하시나요? 케빈님하고 얘기하지 뭐. 내부에서 얘기해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대답도 안 하고. 뭐 그러면서 배우시겠지 뭐.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평균 단가가 오랜 기간 동안의 손바뀜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 눌렀네. 제가 혼나야 되네. 23년 12월 6일인데 23년 12월 6일로 했더니 평단이 굉장히 낮아. 84,000원대 다시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케빈님은 더 이상 다대리하고 그 누구야 우리 누구 루피 더 이상 찾으시면 안 돼. 지난 금요일 날 와가지고 고기를 얼마나 먹고 왔는지 그것도 쏘고기로 안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내용을 다시금 올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고 뭐 우세 오시기는 방어철 다 끝나가는데 방어도 안 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단가까지 이제 올려드렸고 23년도 11월 1일 거는 원고에 잘라주세요.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자르면 시간만 걸리니까 지금 빨리빨리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차트 잘라야죠. 그죠? 11월 1일부터 해서 오늘 것까지의 평단이 14만 원 수준입니다. 그냥 제가 일단 오늘은 다 자를게요. 자를 테니까 앞으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해서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평단이 14만 원 수준이고 규모가 아까 얼마였죠? 한 4% 정도 매수했나요? 5%라고 잡으면 30에서 50% 그러니까 21만 원까지의 목표주가 설정이 돼요.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최소 범위 2차 범위지 30에서 50%가 설정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14만 원 수준 대비해서 5%에 달하는 매집이 진행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5% 매집돼 있는 것만큼의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 들어올려야 된다. 11월 1일부터 누적 이렇게 기간 투신이 제일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이 더 많이 매수했고 투신, 금융, 보험, 기타 금융 뭐 이렇게 해서 기타 금융은 이제 뭐라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쓰시는 뭐 스탁론이라든가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기타 법인을 금융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타 금융이라는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2월 1일 이후에 이제 사모펀드 쪽까지의 수급인데 쌍끌이 순매수에 250만 주니까 딱 5% 되죠. 근데 그 이상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응?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기준에서 이제 뭐 어찌 보면 늦었다 싶을 수 있는데 이틀 연속의 매수 강도가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메이저들이 인정하는 흐름 속에서 고점을 넘겼고 그 고점 넘긴 상태에서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단 기준 14만 원 수준이니까 30에서 50%. 그러니까 14만 원에 130% 오면은 곱해주시면 되잖아. 14만 원 곱하기 130. 그러면 18만 2천 원인데 그건 오늘 넘겼죠. 그러니까 2차 목표 주가 얼마? 21만 원. 아주 단순합니다. 매집에 대한 1차, 2차 목표 주가가 21만 원. 응? 그리고 예전 걸로 따지면 150%, 200%막 이렇게 잡아야 돼. 그래서 월봉 차트를 제가 이제 잘라서 올려드릴 텐데 장중에 다 잘라서 올려드렸네. 추가적으로 안 잘라도 한미반도체구나. 죄송합니다. 오늘은 안 잘랐죠? 일주월봉 잘랐나? 아이 잘랐네. 주봉 잘라서 올려드렸네. 그죠? 주봉 잘라서 올려드렸고 그 주봉 잘라드릴 때가 이제 18만 500원이었고 굉장히 밑으로 휘청하고 내려왔었어요. 휘청하고 내려왔는데 종가 다 돌렸고 수급 매우 끝내주게 들어왔고 뭐 오늘 강했다고 내일 무조건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 2% 들어올렸네요. 그래도 센 겁니다. 그다음에 일봉 그리고 이제 주봉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렸죠. 월봉만 저 먼 기간에서의 스토리 부분 때문에 월봉만 한번 잡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로그 차트 기준에서 놓고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무리수는 없어요. 로그 차트.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은 실적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 기준. 첫 번째는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거, 두 번째 기준은 그 이제 항공 우주 분야는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죠? 한국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결론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개발 기술을 민간에 넘겨준다. 그 기준입니다. 추진체, 우주까지 발사하는 추진체, 그 부분의 기술을 넘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나서 재래식 무기 판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앞장서서 야 우리 좀 무기 좀 사줘라고 동유럽 쪽에.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들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폭.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알테오젠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PPT 작업해서 다 넣어주셔야 돼요. 컨센서스부터. 그렇게 해서 오늘 원고 기준이 한미반도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장 공략주 기준까지도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간 내에서 또 어떤 종목의 변동성, 변동률이 나오느냐 그 부분까지 이제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볼 겁니다.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는 지금 살짝 눌려 있어요. 살짝 눌려 있는데 마감 이후에 흐름도 보고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은 메타방의 기준대로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이제 오늘 오버나잇을 하고 오늘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일 기준에 단일가 매매 지정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풀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금의 자유로움, 그게 뭐 갭상승까지 나와주고 변동성 확장이면은 제일 좋죠. 땡큐하고 우리 뭐 전체가 다 갖고 있잖아요. 전체 공통 비중은 5%. 메타방 기준에서는 이제 비중을 꽉 실어놓은 상태. 그리고 눌림폭의 기준은 제한적인 상태. 그리고
두 호가 정도 딱딱 눌러놓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다시 사들이는 건가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오히려 이제 오늘 고점 84,300원 혹은 85,200원 사상 최대치를 넘겨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에 체결이 됐는데 26분 기준 이제 30분에 한 번 더 이제 또 10분 단위로 체결이 되겠죠. 그 기준의 시간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큰 거. 상승률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뭐야? 에코프로비엠 7% 오른 거야? 뭐 어디 뭐 수주공시 나왔나? 응? 오이고 초대박인데?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볼 거예요.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이 저렇게 끝난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에코프로비엠 내일장 공략주로 삼성전기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넣을 겁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세요. 우리가 2차 전지 매매 안 한다? 아니야. 왜 하네? 시가총액 코스닥 그래도 1인데 얘가 움직여주는데 시간에서 이렇게 강하다? 내일 본장에서 10% 수준에 뜨고 시작한다고 하면 눌린다? 하여간 어떤 흐름이 나와도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보통 에코프로가 이 정도,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의 흐름이면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는데 오늘은 뭐 어떤 이슈일까요? 거래소 이전 상장일까요? 뭐예요? 거래소 이전 상장. 이건 뭐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죠. 어찌됐든 뭐 결론적으로 요 흐름에서 갭상승의 음봉이 아닌 양봉의 프로랭까지 덧붙여서 들어온다. 우리의 기준 거래량은요? 우리의 기준 거래량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 거래량은 300만 주 터져야 돼요. 최소. 근데 저 정도의 시간의 강도라면은 400만 주 이상 1조는 무조건 터져야 되는 거고 1조는 무조건 터져야 돼. 얘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을 때 얼마? 4조 터트리고 정점에 달한 거예요. 4조. 5조를 넘겼구나. 죄송합니다. 5조 6천억. 에코프로가 4조. 얘가 5조, 에코프로가 4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원대, 포스코 홀딩스가 8조 터트리고 최정점이 된 거예요. 저거는 누가 봐도 기술적인 부분에 유천성이 봐도 최고점인 거야. 변곡일. 변곡일. 어느 자락에서든 바닥이든 고점이든 초대량 거래가 터지고 꺾인다. 바닥에서든 고점에서든 그럼 그거는 무조건 변곡일이다. 수십 년 동안의 약속이다. 근데 그 뭐 펀드 매니저였다는 그 정신 나간 그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그 친구는 저기서 안 팔고 저기서 몰빵을 시켰잖아요. 저고점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에서 강세를 띠면 악을 또 쓰겠죠. 거보라고 대박 났다고. 뭘 대박 나? 거래소 이전 상장이 무슨. 전환가액은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죠. 이런 종목에 배를 찌우고 살을 찌우고 이런 종목이 뭐 과도하다 뭐 금융당국이 혹시라도 주가 조작이 있나 뭐 이런 걸 들여다보지 않는 이유는 전환 물량 우리한테는 안 주잖아. 근데 전환 물량 이빨 발행해 놓고 HLB 대주주 지분 10%도 안 되잖아요. 10% 수준이죠. 원래 대주주가 10%였을까? 아니야. 장래 매도였을까? 아니야. 제가 기준 잡을 때는 뭐 HLB 빠르게 교육용으로 빠르게 봅니다. 저도 한번 지금 아니면 또 시간 내서 보는 경우가 드무니까 이게 지금 한 번씩 찾아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전환 행사에 대한 게 이제 그 HTS에서 기업 개요 정보 뭐 이런 데서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전환 물량 언제 어느 때 행사했다 이런 거 있다. 2024년 얼마나 많이 행사했으면 2024년도께 나오나. 에이 참. 뭘 보려고 그랬냐면은 제가 제 기준이 맞다면 저거 상장 주식수 어디서 찾아야 될지 지금도 뭐 까물까물한데 일단은 그 내용이라는 거죠. HLB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600만 주짜리 대주주가 50% 갖고 있어서 1,300만 주였는데 1억 주를 행사를 해가지고 1억 3천만 주가 되면서 주식수가 10% 지분율로 뚝 떨어진 거야. 그러면 저 1억 주 누가 다 해먹었냐 이거지. 저거 전환 행사할 때만 되면은 별의별 희한한 재료 내용 다 튀어나오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아니면 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의 기준이라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 기준이 형성돼서 나왔었어요. 그런 기준이 어떤 거 방금 말씀드린 거 대주주만의 리그를 하지 말고 소액주주들하고 똑같은 기준을 잡아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전환사채 발행해서 소액주주들 참여하세요. 이것도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또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깜깜이로 막 시설 투자금 받는다고 몇 천억 받아버리고 몇백억 몇천억 받은 다음에 그걸 전환 행사해버리고, 야, 하여간에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결론은요, 뭐 너무 행복한 흐름에 너무 행복한 날짜고, 삼성전자부터 이제 수급 범위만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수급 범위만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전자,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기가 거래가 일부 실렸는데 내일장 공략주에 삼성전기를 빼고 에코프로 BM을 넣을게요. 뭐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그리고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예?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일장 공략의 기준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400만 주 터져서 1조가 나오려면은 에코프로 BM이 시간에서 12만 주가 터져야 돼요. 12만 주. 3으로 나누면 얼마야? 4만 주죠. 4만 주 곱하기 100. 농담이 아니라 그 수십 년 동안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에?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의 그 노하우의 기준에 설정 범위의 기준인 거예요. 지금 6만 주죠. 마감 때까지 12만 주 뭐 터질 수 있잖아. 농담이 아니라. 2만 주씩 계속인데. 그러면 12만 주 이상 터져. 15만 주 터져. 16만 주 터져. 16만 주, 15만 주 터져. 그럼 15만 주 나누기 3. 500만 주죠. 5만 주죠. 5만 주 곱하기 100. 500만 주. 그럼 내일 500만 주? 1조 2천억 분이 안 돼. 1조 3천억. 하루에 5조씩 터지던 애요. 그렇게 안 터지고 무슨 뭐 시간에서 7% 들어올리네. 저 상태에서 따라붙어서 15%, 뭐 5%, 10%, 15% 내야 매매를 하는 거지. 안 갖고 있는데 내일 갭상승 나오면 물량 과제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거래가 터져야 돼요. 거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6만 주 터트려 놨어요. 6만 주. 에코프로 BM. 요 기준이 계속 터지면서 최소 12만 주, 15만 주. 그리고 내일 동시효과는 최소 400만 주다 그러면 내일 동시효과는 4만 주 이상 10만 주까지 터져야 돼요. 그래야만 수급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수급 어때요? 그냥 지속 매수인 거야 사실. 왜 못 사? 현대차의 기준을 왜 겁을 내요? 단기적으로 정점 인식이 잡힌다. 무슨 정점 인식이 잡혀? 땡큐한 거지.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현대차가 무슨 뭐 정부의 무슨 밸류업 기업에 들어가? 저 PBR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실적 대비 저평가니까 우리도 들여다보고 비중을 갖고 있는 거지. 저 PBR 종목은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 예? 저 PBR은 시장의 횡보 내지는 하락할 때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이 붕괴되더라도 자산 가치가 뛰어난 애들은 밀리지 않는다. 그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기아, 뭐 현대모비스, LG화학 뭐 플러스까지 전환됐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KB금융, 그리고 한국전력. 기관 뭐 때려 사죠. 뭐 정부의 정책의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공시가 떴는데 요거 이제 바닥권 매수 사인을 제대로 못 잡아드렸는데 공시 내용이 뭘까요? 주주총회? 이건 뭐 의미가 없고 시간에서의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거래가 얘도 1000만 주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제대로 터뜨리려면 최소 700만 주, 1000만 주. 1000만 주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1000만 주의 기준이 터지려면은 얼마가 터져야 돼? 30만 주. 30만 주 나누기 3. 10만 주죠. 10만 주 곱하기 100.
그럼 1,000만 주. 그럼 갯불 지금 거래가 얼마 터졌어요? 5천 주? 얘는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야. 내일 뭐 갭상승 일부 나오더라도 바로 뭐 눌리거나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더 올라갈 수는 있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 HPSP가 지금 뭐 꽤 많이 눌려진 상태인데 여기도 거래 터트리고 이제 돌릴 때 수급 보면서 기준을 잡을 겁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 쪽에 굉장히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는 걸로 그래서 프로그램 22만 6천 주인데 외국인이 46만 주 매도가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대비 개별 기준에서의 매도가 있어서 좀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도 뭐 어마어마하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거 누적 수급이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유통 물량이 좀 많죠. 얘는 한미반도체 62%, HPSP 55% 대주주 지분에 외국인 지분도 있는데 여기는 41%의 외국인 지분 11.33.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틀 동안에 1.5%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물량 나왔던 부분을 다 소진시키고 움직이면서의 흐름이 됐고, 그죠? 고영이 아쉽게도 오늘 좀 가격 반발력이 있나 했는데 눌렸어요. 그래서 장중에 2,500만 준 터져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주반도체도 밀리고 끝났는데 일단은 외국인이 좀 잡아놨어요. 단기 성향입니다. 이건 뭐 매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을 조금씩 더 보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제도 케빈 선님이 어제도 올려주셨죠. HPSP에 대해서 BNK에서 중립 뭐 실적 개선 폭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메이저의 매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단기 수급을 좀 쉬어갈 수는 있더라도 무슨 얘기냐면 주봉으로 보실 때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7%면 많이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누적 수급으로 보실 때 뭐 문제가 될 만큼의 어떤 수급이 꼬여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더 꼬이면은 고민을 해볼 수 있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우려하실 기준은 되지 않는다. HPSP 과도하다. 조정폭의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좀 많이 과하지 않느냐. 신고가 내준 것도 개인이 내준 게 아니라 뭐 메이저들이 이 신고가를 잡아준 거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대단한 겁니다. 외국인들 기준에 5천만 주짜리 이 종목인데 5,060만 주짜리인데 오늘 뭐 0.8% 정도. 기간이 좀 두들겨 패면서 고점 대비 쭉 미끄러졌지만 뭐 속도 조절이 잘 된 흐름으로.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긴 한데 조금 리스크 관리는 이제 변동률이 있어서 필요하다라고는 했지만 추이 추세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변동성 종목이 좀 있다 보니 무조건 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뭐 누적 수급이 매집이 돼 있는 게 확인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보고 대처를 할게요. 뭐 알테오 저는 솔직히 우리하고 좀 맞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뭐 불나방도 아니고 나머지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이수펜타지스, 하이닉스의 연동폭으로 좀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우하이텍도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아시죠? 성우하이텍 회사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어떤 부분에? 완성차가 완전하게 기아는 사상 최대치고 좀 넘겼는데 현대차가 완벽한 사상 최대치를 넘겼냐 뭐 그런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엔캠이 투자 경고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투자 주의 진행이 되고 신성델타테크도 마찬가지 투자 주의 하루 이제 지정이 되고 아마도 이제 오늘 풀렸을 겁니다. 공시 나온 거 보니까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주가 변동에 대한 불편한 부분 시장 주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일부 해소됐는데 투자 경고는 재지정이 또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도 재지정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의 기준점 차분히 놓고 보면 대처하면은 무리수 없을 거예요. 지금 글쎄 뭐 험해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한미반도체 일단 뭐 시간에서 대량 거래면 좋겠는데
제한적인 거래량이라 할지라도 시간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보합권 이상, 내일도 HBM 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또 엔비디아 전부 초강세의 흐름으로 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또 거기에도 연동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고가 기준의 흐름 보고 나머지 부분 대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일 기준에 87,000원, 그러니까 신고가 넘기고 슈팅 9만 원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 안 나온다는 거는 단일가 지정이 이제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대한 부분, 투자 경고는 이제 투자 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거고, 그럼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검색기의 기준에서도 또 종목별 기준에서도 뭐 충분히 개별 매매 기준 다 잡히실 수 있는 범위가 됐고, 내일장 기준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코프로 BM의 위치를 좀 바꿔놓고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서 대처의 기준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외부에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오늘 마감 전략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오늘 거 이렇게 하시고, 한미반도체 뭐 오늘 한미반도체가 3번 올라갔나요? 그리고 3번입니다. 3번 다 확인하시고 전부 다 공개로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은 이제 유료 회원님들 일부 공개로만 설정을 잡아놓고 내일 오픈할 거예요. 고점을 넘기리라 보고 있습니다. 엔캠이든 뭐 고영이든 SK 하이닉스든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까지.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결론적으로 메인 화면이 있어요. 메인 화면에서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기준을 잡으세요. 수익이 목적이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그죠? 됐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